반갑습니다. 태양행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TPS 관련 내용이 너무나 좀 짧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낭비지 같은 경우는 양이 많게 되면은 1편, 2편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하여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유튜브 이름은 테리 해피니스 88에서 테리 해피 88로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는 쪽으로 빙의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낭비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낭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이것을 없애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자, TPS에서의 낭비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공격의 낭비를 제거하고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낭비는 가장 5S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낭비를 없애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낭비라는 개념이다, 그죠? 이 무다의 정의에 있는데, 그리고 낭비는 부가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낭비는 부가가치 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없애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각각에 대해서 고객이 기꺼이 비용 지불을 할 의향이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유형은 과잉 생산, 불량과 재작업, 과잉 공정, 과잉 재고, 운반, 동작, 대기 이와 같이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과 재작업입니다. 즉, 잘못된 제조 공정 또는 결함 있는 부품 등은 라인에서 불량과 재작업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업은 불필요한 핸들링과 시간만 소모하게 될 것이며 완성 제품에 대해서 비용, 원가만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불량은 당신이 이미 가치를 부여해서 만든 부품, 제품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한 원인이 왜 불량이 생기느냐, 그리고 재작업이 생기느냐 하면은 공정 중에 검사를 확실히 안 한다든지, 그리고 검사 방법의 기준이 틀렸다든지, 과잉 품질이라든지, 품질이 너무 오버스펙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표준 작업의 누락이라든지, 품질 시스템이 취약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재료비가 증가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공정의 증가, 불량품 클레임 증대, 결국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표준 작업화, 그리고 풀프루프의 설치, 풀프루프는 다음에 별도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품질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품질 보증제도, 품질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품질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 공정입니다. 과잉 공정의 낭비는 부가가치 없는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적절한 공정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간단한 작업에 대한 비싼 설비를 쓴다든지 툴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과잉 재고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림이 버나든지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페인팅 전에 마스킹 하는 것 등 이와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은 공정 분석이라든지 작업 순서가, 작업 내용이 분석이 올바로 안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필요 없는, 불합리한 지구를 사용한다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고, 자료 지원구의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과잉 공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정이 발생되고, 문제점은 작업이 또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런 작업 공수 증가, 작업성 저하, 결국은 회사의 어떤 마이너스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공정 설계를 적정하게 해야 될 것이며, 작업 내용의 재평가, 수정, 그리고 지각 개선과 자동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가격 방식,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력 향상을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잉 재고입니다. 과잉 재고, 과잉 자재 제공품 또는 제품과 연계한 과잉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과잉 자재가 추가적인 창고 비용과 작업 비용 등을 더 들어지게 만든다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재고가 많게 되면, 창고에 재고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흑자 부도라는 얘기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도 유의하여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인으로는 것은 과잉 생산, 여하튼 흡수 재고, 그 다음에 설비 고장 문제, 공정 능력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문제를 갖다 숨긴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될 것이며 자금 회전율을 저하게 할 것이며 노후 제고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간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조달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물류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한 가행 제거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점과 불량 등은 물 표면 밑에 장애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 표면인데 이 같은 불량 제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불량이 있는 것이며 보이는 건 요밖에 없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이 잠재해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재고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물이 없어지는 거죠. 표면 위에 이 부분이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반입니다. 결국 운반의 낭비는 제품, 부품, 정보 등이 한 곳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낭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반은 더 이상 부가가치 있는 일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자, 이 원인은 비합리적인 레이아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작업자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좀 설비라든지 작업자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이와 같은 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문제점은 원인 이동 자체는 비유가 가치로서 비효율적인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은 생산성 저하, 운반 공수 장비의 증가, 제품의 흠, 찍힘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는 방안은 결국은 레이아웃을 개선해야 될 것이며 다기능 공화, 그 다음에 물류 방식을 개선해 주어야 이 방법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동작의 낭비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장 내에서 작업 수행 시 불필요한 동작과 연관된 것이 동작의 낭비입니다. 결국 어찌 보게 되면 조립의 공정에서는 1분, 1초가 다 이게 돈이다, 그죠? 이런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작업자가 위에서 바로 이거를 쭉 들고 와야 되는데 이를 써가지고 들고 온다, 이와 같은 건 불필요한 낭비다, 그죠? 그리고 작업자는 작업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불필요한 동작의 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손으로 이런 이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스승이며 작업장 주변을 스승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작의 낭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의 낭비를 갖다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비합리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자재 공급 배치, 그 다음에 공정한 이동 시간을 갖다 가다하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며, 이 부분은 인원 공수이 증가되고 작업의 불안정, 불필요한 동작을 가져와서 결국 택타임이나 리드타임, 생산성을 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흐름 생산, 그리고 레이아웃 개선, 표준 작업, 동작 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의 어떤 자크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기의 낭비입니다. 제조공정에서의 가까이 업무는 전공정, 후공정 업무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작업자 설비, 정보 및 자재가 제조공정에서 지연된다면 결국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다, 그죠? 대기의 낭비에는 자, 이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작업하게 되면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해줘야만 이 작업을 가져갈 그 다음 작업을 이어질 수 있는데 대기를 한다는 건 결국 돈이다, 그죠? 결국은 재고 길품이라든지 공정 작업의 지연이라든지 설비 고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 케어파이터 분석이 잘못됐을 때 이와 같은 대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작업자 업무가 있고 가공 설비 업무가 있는데, 작업자 업무는 가공 시작 버튼, 그 다음에 다음 가공품 준비, 가공 완료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공 설비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가공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업자 업무와 가공 설비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대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설비를 보고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 작업자 업무와 가공 설비 업무를 구분하여 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는 낭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낭비의 상호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낭비 유형은 다른 낭비 유형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과잉 생산이 그렇습니다. 자, 과잉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뭐냐입니까? 불량과 재작업이 생기고 결국 이동의 로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같은 어떤 한계의 어떤 공정에서 한계의 어떤 낭비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 그런 연관된 낭비가 또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의 비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치 있고 어떤 부분이 가치 없는 일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서 낭비를 줄여서 가치 없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가치 없는 일, 툴을 찾는 것도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품 이동 이런 것도 다 가치 없는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낭비를 찾는 데에서 각자의 작업장과 공정에 있는 낭비를 먼저 제거를 해야 할 것이며 불가능하다면 내부 물류원과 연계하여 가치 있는 작업으로부터 문제점을 떨어뜨리게 해야 할 것이며 예를 가지고 자재 공급은 작업자 대신 워터 스파이더가 공급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터 스파이더는 결국은 우리 진도 관리라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작업장에서는 라인 사이드, 그 다음에 내부의 물류 문제라든지 슈퍼마켓 부품을 적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크런 이 부분이 계속 이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공급자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항상 각 섹션별로 한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 세그멘트를 이루어서 그 낭비를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낭비 찾기 절차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라. 현장 모든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서 낭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 먼저 가서 공정을 보고 낭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 찾기 시트에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는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낭비를 찾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선을 위해 설명하고 정량을 해야 할 것이며 빈도수라든지 시간, 거리, 수량, 가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낭비를 현장에서 우리가 없애는 그런 훈련과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낭비 찾기 위한 어떤 여러 양식이 있는데 이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PS 툴, 이 낭비를 제어하는 툴이라는 것은 결국은 표준화, 지트, PDCA, 액션 실행 리스트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낭비를 없앨 것이냐? 개선 실행으로 부적당한 공정을 개선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제도의 제안, 그 다음에 작업자의 참여, 연계, 현장의 토론, 결국 현장 작업자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찾아나가야 되고 그거를 참고로 하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체공학적인 동작의 효율성을 고려한 작업장과 장비, 레이아웃, 설비 등의 이런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과 동작의 축소, 즉 또는 합치는 것 이와 같은 부분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만이 낭비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가지고 우리가 동작의 어떤 그 분석을 보기, 동작 경제를 이해한다 그죠?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접근의 개선, 동작의 간편성, 그다음에 쉽게 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동작 부분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공학적 디자인인데 사실 이 부분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시 않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어떤 작업자가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되면 결국은 작업의 효율은 떨어지고 공정의 불량은 발생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은 작업성을 우리가 작업의 효율을 갖다가 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공학적 디자인이라는 것은 로딩할 때 어떤 거리를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구체로 들어가서 작업자의 어떤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게 되면은 작업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이동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유심 있게 깊이 그리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TPS 편을 통한 낭비를 주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툴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작업지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낭비 제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낭비 제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낭비 제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